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종건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기업 증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쌍용차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에 대한 지배권 포기 가능성을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판매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쌍용차의 앞날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쌍용차가 놓인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마힌드라 그룹이 철수할 것이라는 건 이미 지난 4월에 네. 2,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데서부터 이미 기사가 나온 사실이고요. 이번에 기사는 마힌드라 그룹에서 1, 4분기 실적을 지금 발표하는 컨퍼런스 홀에서 이 대표가 두 사람, 그러니까 내년에 대표될 사람과 현재 대표인 사람이 연달아서 이제 더 이상 쌍용차를 갖고 있을 수 없다. 팔겠다, 이런 그 새로운 투자처를 찾겠다라는 표현으로 공식화한 게 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쌍용차의 현재 어떤 상황은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13분기 연속 적자이고 올해 1분기 부채 비율이 벌써 755%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위기죠. 지금 네. 전부 다 어떤 기업이든 다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여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이 메이저들은 미래차 산업에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했어요. 전기 자동차라든지 혹은 그렇죠. 전장 부품이라든지. 그래서 찾으려면 신흥국, 인도 마힌드라처럼 어쨌든 신흥국의 새로운 어떤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더 위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닥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계 은행,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들 외국계 은행에서 빌려준 돈이 있어요. 이 빌려준 돈은 채무는 뭐냐면 마힌드라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 철수가 된다면 한꺼번에 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쌍용차는 지금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과연 쌍용차를 존속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내놓을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재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요. 차 쪽에도 지원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됐느냐 아니냐 이 여부가 이제 사실 초점인데 쌍용차는 그 이전부터 사실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냐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이미 8천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한 설레 이제 기대고는 있고요. 문제는 또 일자리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에서 만약에 쌍용차를 그대로 뒀을 경우 1만여 개 정도의 일자리가 그대로 날아갑니다. 증발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이냐 이런 초점이 있어서 은성숙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말 기자들에게 한 표현이 사실 좀 집중이 됩니다. 채권안정펀드나 PCBO를 검토하겠다. 즉 회사채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출자한 펀드에서 매입하는 방법, 하나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한 것, 즉 정부에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쌍용차 기사로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쌍용차의 주가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6월 초만 하더라도 주가 반등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3거래일 연속 주가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5% 넘게 하락을 하며 2,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기업 증권면의 쌍용차 기사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오리지널 콘텐츠에 꽂혀서 지금 경쟁이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커진 건가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상표 출원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계속 출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상표 출원이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새로운 어떤 사업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미디어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 출원에서 OTT, 온라인 미디어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만
딱 그 분야만 54%나 급증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1월에서 4월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상표 출원이 있었다. 즉, 이 온라인 미디어 시장만큼은 뜨겁게 화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뭐 당연히 5G 서비스에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19 포함해서 이런 환경들이 지금 언택트 환경을 급부상시키고 있고 극장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넷플릭스와 극장은 사실 서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극장이 거의 73%나 지금 이 매출액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즉 그만큼 넷플릭스는 1분기 회원이 올해 1분기 회원이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4분기 대비 9.5%가 급증을 했고요. 토종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죠. 토종 왓챠플레이 들어보셨죠? 2달 새 시청 시간이 40%나 급증하고 있다. 즉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의 성장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통신사별 CEO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어떤 전략들을 각각 내세우고 있나요? 네, 이통 3사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시장이 커질 것을 대비하고 차곡차곡 투자를 이뤄왔는데요. 점점 이통 3사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차별화가 돼 있고요. SKT 같은 경우 박정호 사장, 넷플릭스와 맞짱을 뜨겠다. 넷플릭스 정말 상대를 하겠다. 글로벌 시장을 노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자해서 넷플릭스 뭡니까? 오리지널 그런 브랜드, 이 미디어 컨텐츠에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투자를 해서 SKT도 투자를 해서 대작 위주의 어떤 그런 이 자체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노리고 있고 구현모 KT 사장은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원래 웹툰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컨텐츠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예 자회사로 독립시켜서 이 웹툰 등의 어떤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다음에 원서스 멀티유즈, 즉 제작, 배급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요. 하현의 LG 부회장은 진짜 다릅니다. VR, AR 시장에서 5G 컨텐츠를 독특하게 만들어서 글로벌 수출에 준비를 하겠다. 즉 차세대 컨텐츠를 만들겠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양의 서커스 아실 거예요. 그 캐나다의 유명한 네. 그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를 VR로 즐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실제로 LG U+는 태양의 서커스 판권을 사들였습니다. 즉 우리가 LG U+를 통해서 태양의 서커스를 VR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이제 지금의 시대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통 3사의 주가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K텔레콤, KT 그리고 LG U+도 지수 반등과 함께 주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연출되기는 했습니다. SK텔레콤 지난 6월 4일을 기점으로 주가 조정받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하락 속에서 이통 3사 모두 주가도 좀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KT가 2% 넘게 밀렸고요. SK텔레콤이 3.02% 하락 마감했습니다. LG U+는 1.18% 밀리며 12,6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매일경제 신문에 실린 두 가지 기사들 모두 만나봤고요. 투자 아이디어 짜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